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운영을 위한 누타닉스 일화 소개와 데모를 진행하며 발표를 맡게 된 네오클로바 이준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운영 환경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환경의 파스 기반에서 운영이 증가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는 웹 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클라우드 환경의 AWS IDS, 애저의 SQLDB 등 DB 애저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빈번한 컴퓨팅 환경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온라인 매출 서비스가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에 반해 공공기관인 국가정보관리원에서는 DB 애저 서비스를 검토와 일부 플랫폼 서비스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파스, DB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빈번한 배포와 회수가 되는 영역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에는 복제와 보호의 운영적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배포, 복제, 보호 패치 작업의 원활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보다는 운영과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분석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DA, DBA 시스템 운영자가 각 구성 단계인 배포, 복제, 보호, 패치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업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인원이 적지 않은 시간을 덜고자 멀티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배포, 복제, 보호, 패치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누타닉스 HCI 기반의 DB 애저 서비스 플랫폼인 이라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과 활용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누타닉스 이라 소개와 그리고 이라 데모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이라가 어떤 도움과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team. As you know, business has been doing great and our digital transactions are up 20% from last quarter. Customers want a secure but personalized experience, and I want to give it to them. I need you guys to make sure that there is no downtime or outages in the databases to ensure maximum resiliency. Can you deliver? I would be able to move more quickly if Amina could work the backlog queue faster. We have submitted our requests weeks ago, and she is unable to complete them. I'm doing the best I can. The increased loads due to the database replication is causing us a lot of pain. Your pain? Imagine mine. It takes me weeks to replicate the different databases between clusters, and it's causing a delay in the testing and patching as well. Yeah, and last week the database patching failed and restoring the database was an endless process. We couldn't take any online transactions. Team, we need to stop pointing fingers and come up with a solution. We cannot afford to have any downtime. We may have a solution. Nutanix is offering a database management solution that will help us manage our data efficiently. And I might say quite elegantly. I've heard of their product Era. We deployed it at our old company. It allows us to provision, clone, and patch databases in a matter of minutes. Can it run on any cloud? It can. In fact, there is a new hybrid cloud functionality. It would save us a lot of unnecessary errors and perhaps give us our weekends back.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성분이 에미나 씨가 시스템, 특히 이제 스토리지 매니저 담당자이시고 남성분인 비탈 씨는 DBA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트랜잭션 증가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확장이 요구되어 작업을 위한 많은 시간을
이라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누타닉스 이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배포, 관리, 보호,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I 및 운영 편의성, 그리고 유즈 케이스, DBMS 비교, 특히 이 DBMS 비교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상용 DBMS보다 우월하고 기능적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보다는 최근에 상용 DBMS 못지않게 오픈소스 기반의 DBMS도 기능을 충족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과 그리고 이라 테스트 활용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라 데모 시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라 데모 시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활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기능인 배포와 관리, 보호,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데모 영상을 녹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인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다양한 DBMS가 있습니다. 오라클,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마리아DB와 MySQL, 그리고 S4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포스트그레SQL, 그리고 몽고DB, 카산드라 등 여러 다양한 DBMS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DBMS별로 다양한 사이즈가 천차만별로 있죠. 그리고 어떤 분석 관리를 위한 또는 개발을 위한 또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복사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각 DBMS마다 배포와 LCM이라는 어떤 그 운영 사이클, 그리고 모니터링 환경이 각기 다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배포 절차를 보시면 DB 요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데까지 다양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DA가 DB 구성을 정의하고, 인프라 구성 담당자가 컴퓨팅 구성과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요. 클러스터 구성이 마치게 되면 DBA가 DB를 배포합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백업 설정을 해서 최종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몇 시간과 며칠, 몇 주가 소요가 되고 많은 팀 또는 많은 협력업체 간의 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비스 배포 시간이 증가가 되고 비즈니스의 신속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한데 IDC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 리포트에 따르면 500대 북미 기업들이 77%가 최소 200개의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개의 DB가 약 한 82% 기업이 10개 이상의 복제 DB를 보유하게 돼서 총 2,0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물론 현실적인 국내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이 자료는 이제 북미 기업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6빌리언이라는 어떤 정확한 수치보다는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자동화가 부재가 됩니다. 결국에는 복제본에 대한 정리 비율도 낮고, 그리고 DBA에게 친숙하지 못한 도구들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패치 작업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가 됩니다. 하나의 DB에 패치란 어떤 A가 있으면 두 개의 DB에는 패치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패치가 B란 걸로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3개, 그리고 10개 점차적으로 많은 패치 작업으로 인한 복제된 형태들의 DB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타닉스 1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배포, 복제,
그리고 보호, 패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 부분입니다. 앞서 보셨던 DB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과정이 있는데 누타닉스 이라 플랫폼 기반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결국 DB를 요청을 하게 되면 DB를 엔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 구성과 DB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임머신이라는 SLA에 따라서 백업과 그리고 복제 그리고 향후 리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설정에 대한 SLA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분 만에 소요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릴 때도 보면은 약 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한 14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거의 몇 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DBA 등 시스템 담당자 등이 한 사람만이 진행할 수 있어서 복잡한 절차 및 팀 간의 협업이 어려움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 배포 시간이 감소가 되고 비즈니스의 신속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DB 엔진은 현재 누타닉스 이라에서 제공되는 엔진은 오라클, MS SQL, MySQL, MariaDB, PostgreSQL, S4하나가 있고 향후 로드맵상에는 저희가 몽고DB하고 카산드라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과 그리고 클러스터 또는 HA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기존 커스텀된 DB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 자체가 DB 카탈로그 형태의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VM과 필요한 네트워크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들을 별도의 프로파일로 정리해서 그들을 원클릭을 통해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DB 복구 SLA 지정 배포라고 타임머신을 통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타임머신 된 SLA 정의에 따라서 복구와 그리고 또한 SLA 표준화를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제 데이터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제 데이터들은 대부분 백업과 그리고 복제된 데이터 그리고 패치로 인해서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복제 자체가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쌓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프로덕션에서 일어나는 BI나 백업이나 스냅샷, DR, 개발, 테스트,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타닉스 클러스터라는 팜 안에 DB 소스 데이터가 있고 QA라는 품질 DB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라 VM, 어플라이언스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라 플랫폼이 연계가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클론 형태로 타임머신을 통해서 클론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쪽에서 필요한 DB만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라 VM을 통해서 DB의 VM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DB VM과 DB 인스턴스도 같이 배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론이 리플래시된 사항들도 자동적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외부 DB와 리플리카 카피를 통해서 소스 DB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임머신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UI 자체가 달력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연속된 작업, 그리고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쿼틀리, 시스템 스냅샷 매뉴얼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지점의 그 색깔에 맞게끔 어떤 형태를 인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캐치업이라고 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이 되는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클릭 DB 복제 및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고 빠른 복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모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빠르게 스냅샷 같은 경우는 몇 분 만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DB에 대한 마스킹 스크립트도 삽입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용 복제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분 안에 원클릭으로 리플래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임머신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통해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기반의 즉각적으로 백업 그리고 또는 복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로그 캐치업을 통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적용한 원하는 시점으로 즉각적으로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VM 단위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DB 엔진과 데이터가 동시에 복구가 돼서 백업 저장 공간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화를 통한 DB 복제 절차를 보시면 지금 시간 테이블이 쭉 나와 있고요. 운영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 시점에 DB 복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최근 스냅샷을 생성한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담당자가 일화 콘솔을 통해서 원하는 시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복제될 VM 크기와 설정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일화 내부에서는 이전 스냅샷으로 VM 복제도 되고 설정값 기반 VM과 DB가 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시점까지 로그를 적용해서 복제 절차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기존의 백업과 복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백업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거시 백업 같은 경우는 백업 윈도우나 백업 모드, 백업 부하 자체가 일과 시간은 못하죠. 대부분 일과 시간 이후와 이제 업무 시간이 시작하는 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 백업 시간도 있고, 그리고 복구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복구 절차에 반해서 일화 백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소합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복구 방안도 확보가 됩니다. 업무 부하도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오퍼레이션을 원클릭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백업하고 복구 방식과의 비교를 어떠한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ITO 기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약 한 1500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당 150메가 정도를 카피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당 10개의 리드 로그를 태스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리스토어를 보면은 DB 장애가 아침 10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업 시점이 전날 오후 8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8시 시점으로 DB가 복구가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리스토어 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당 150메가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DB 사이즈는 1500기가입니다. 그리고 리스토어 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리드 로그를 통해서 복구하는 시간이 약 2.5시간. 그러니까 140개의 로그인데 결국에는 시간당 이제 10개 리드 로그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기준하에 볼 때 최종적으로는 3시 30분, 약 5시간 반 정도의 다운타임이 발생이 됩니다. 일화를 통해서 리스토어하는 경우는 기존 레거시 리스토어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오전 10시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구 시간은 수초 또는 수분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로 확인했을 때는 약 수분 내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냅샷은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스냅샷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전 10시의 장애는 새벽 4시에 생성된 스냅샷으로 복구를 시킵니다. 결국 복구가 되는 시간은 초수분이고요. 그리고 약 6시간에 대한 60개의 리드로그를 복구하는데 약 1시간. 결국에는 1시간이 조금 넘는 다운타임이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칭 부분입니다. 패칭은 원클릭으로 패치를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패치 자체도 자동화를 시키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치 트레인과 연결해서 패치를 하기 전에 먼저 패치가 잘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동 또는 약 형태로 해서 업데이트 패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 및 운영 편의성 부분입니다. REST API를 기본적으로 누타닉스 이라의 대시보드 화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타닉스 캄이라고 하는 자동화 도구와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 배포의 블루프린트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MP나 어떤 포털을 만들 때 바로 API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영 편의성입니다. 데모 때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UI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배포, 복제, 보호, 그리고 패칭, 데이터베이스 리플래싱 모든 활동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클릭으로 프로비저닝과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복제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 그리고 패칭하는 원클릭 형태의 편리한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 케이스입니다.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운영 환경을 운영 DB가 있고 운영 DB 서버 위에 운영 DBMS가 있고 백업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 서버를 통해서 운영 DB가 백업이 되고 별도의 백업 저장 장치나 2차 장치 형태로 이제 백업이 되겠죠. 이 플랫폼에서 3티어 인프라 형태로 해서 어떤 테스트 작업이나 기타 다른 작업들이 필요할 때는 3티어 인프라 그리고 테스트 DB와 백업 에이전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R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예시로 오라클 데이터 가드라는 거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격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복제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DR 사이트의 복제 DB와 그리고 또 매뉴얼로 개발 DB에 대한 클론도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운영 DB 위에 운영 DBMS가 있습니다. 여기에 DR 사이트의 누타닉스 HCI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 위에 누타닉스 이라 플랫폼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오라클 데이터 가드를 활용해서 복제된 DB도 만들고 이라의 클론을 활용해서 테스트 DB나 여러 형태의 DB를 개발과 같은 DB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래시 또한 순식간에 진행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환경과의 비용적인 면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용량적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운영 DBMS가 5개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보면 토탈 40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DR 쪽의 DB 시스템도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40테라. 그리고 개발이나 어떤 QA 같은 품질 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40테라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필요한 거는 스냅샷,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알맨을 통한 뭐 리스토어나 클론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들을 6개의 카피본을 만든다고 하면 약 한 240테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조건은 동일합니다. 운영 DB 서버가, DB 인스턴스가 5개가 있고, 토탈 40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DR 형태로 해서 40테라를 운영하는데 이거를 이라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 기반화의 DV와 그러니까 개발 부분과 품질 관리 쪽에다가 또 클론 형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데 기본적으로 COW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라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 자체는 이제 POW라고 해서 포인트 형태로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데이터가 약 한 6% 정도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40테라 6%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용량만 소요가 되는 거죠. 2.4테라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6개의 카피본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약 14테라, 무려 225테라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BMS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DB와 오픈소스 DB의 주요 기능을 비교를 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DB가 더 우월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DB는 기능이 더 많다 이런 형태의 자료가 아니라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API라든가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BMS 모델을 비교해 보면 뭐 오라클과 MySQL, 마리아DB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이 있고요. 뭐 티베로, DB2, 큐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와 MySQL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멀티 프로세스와 나머지 DBMS들도 다 멀티 프로세스 또는 멀티 스레드 동시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트 SQL은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다른 형태다. 그 외에 지원되는 API를 보면 표준 SQL이나 변형 SQL, 그리고 뭐 JDBC, ODBC, CLI, 엑사 트랜잭션. 결국에는 모든 오픈소스든 상용 DBMS든 모두 표준 SQL을 포함하여 주요 API 범위를 모두 제공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SQL 지원 범위를 보게 되면 뭐 힌트라든가 조인, 아우터 조인, 분석 함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SQL 지원도 동일하게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지원을 할 때 GUI 형태의 어드민 툴이라든가 데이터 로더라든가 데이터 추출 적재 툴, 마이그레이션 툴 같은 경우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상용 DBMS 같은 경우는 벤더 종속적인 SQL과 운영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기반의 뭐 마리아DB라든가 MySQL 같은 경우는 종속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한 상용 DB와 오픈소스 기반의 DBMS 또한 오브젝트 지원되는 기능들은 다 동일하게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위한 지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오라클 티베로 DB2 같은 경우는 어떤 수평 확장을 통해서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파티션싱뿐만 아니라 샤딩을 통해서 이제 수직적인 확장 기능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BMS 비교의 가용성 지원 부분인데, 가용성 지원은 이제 오픈소스 기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스토리지 엔진하고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각기 상용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솔루션들을 합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더 낫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오픈소스 기반과 그리고 상용 DBMS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누타닉스2라는 원클릭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프로비저닝, 배포, 그리고 패칭, 그리고 복제, 그리고 복구. 그러니까 API, CLI, GUI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라 기능별로 해서 환성 정보인데 현재 그 2.1 버전입니다. 2.1 버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스트그레스QL과 마리아DB 쪽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DBMS는 현재 기능을 약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 멀티플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는 경우, 이거는 현재 오라클밖에는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마리아DB와 MySQL은 현재 리스토어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로드맵상에는 이런 사항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프로비저닝부터 해서 복제, 보호, 라이프 사이클, 플랫폼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DB나 몽고DB 쪽에 이제 리스토어가 이제 추가가 되고 몽고DB와 카산드라가 이제 지원하는 DB 엔진으로 추가가 됩니다. 또한 그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스트그레스QL하고 몽고DB가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라 테스트 활용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브인데요. 지금 그 누타닉스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원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RL은 먼저 nutanix.com을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슬러시 하시고 원 하이픈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면 먼저 Simplify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먼저 선택하시는 게 더 좀 번거로운 게 좀 덜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런치드 이라 플랫폼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액세스 이라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아까 입력한 이메일로 Start your Nutanix Test Drive Now라는 이메일이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액세스 링크나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조그만 화면과 같이 액티브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시간인데 아래 보시면은 플러스 4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딱 클릭을 하면 총 8시간이 사용이 됩니다. 그 8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테스트로 하셨던 뭐 VM, DB 인스턴스, 프로파일 뭐 이런 설정했던 것들은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 수 있는 부분, 이런 시간에는 8시간 정도면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커넥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초기 화면과 같은 누타닉스 이라의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 데모 시연을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지금 배포하고 복제하고 복구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단 오늘의 주제인 오픈소스 기반의 마리아DB하고 포스트그레스QL을 배포하고 그리고 통한 복제를 합니다. 또한 여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론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를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프로파일 설정하는 기능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자체는 녹화를 제가 이제 각 기능별로 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실 내용은
마리아DB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화면은 처음에 소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클론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첫 화면입니다. 나중에도 들어가도 이 화면이 계속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DB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PostgreSQL이 엔진 하나에 클론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시성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데이터는 지금 약 한 3배 정도 세이빙하고 있다라고 현재 나와 있죠. 그리고 배포를 위해서는 대시보드 메뉴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DBMS에 대한 인스턴스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ostgreSQL은 지금 하나 3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MariaDB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비전, 그러니까 배포를 선택을 합니다. 배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라클도 뭐 RAC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AD도 설정할 수 있고, PostgreSQL은 인스턴스나 뭐 HA 구성, S4하나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MariaDB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VM도 같이 만들겠다 할 때는 이제 Create New Server라고 하시고 기존의 VM을 만들어 놓으시면 기존 사용된 VM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VM하고 인스턴스 동시에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VM 이름을 MariaDB 테스트 VM 그리고 누타닉스 클러스터는 현재 사용되는 이제 클러스터 플랫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10.3 MariaDB 10.3 버전이다. 그리고 컴퓨팅 프로파일은 지금 일단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원CPU에 4기가.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은 MariaDB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향후 CLI 형태로 접하기 위해서는 뭐 윈도우용, 리눅스용으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키를 생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푸티키 제너레이터로 생성을 해서 이 내용을 지금 키 값에 텍스트로 붙여놓고 넥스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인 다음은 MariaDB에 대한 인스턴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MariaDB 인스턴스 네임을 MariaDB 테스트 _int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디스크립션을 입력하실 수가 있죠. 오늘 날짜인 2021년 5월 12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리스너 포트와 크리스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패스워드도 여기 입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CLI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접속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프로파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금은 현재 이제 디폴트로 이라에서 제공하는 이 파라미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임도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MariaDB 테스트 DB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필요한 스크립트를 설정을 하는 곳인데 프리퍼스트 커맨드라는 내용으로 과 후에 해야 되는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인데 여기 SLA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SLA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SLA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SLA가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스냅
스크립트를 많이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기본적인 SLA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찍는 거죠, 스냅을. 그리고 추가로 그 API에 대한 어떤 제공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한다거나 이제 별도로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이제 프로비전을 선택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든 위에 보이는 도너츠 모양을 누르게 되면 현재 프로비전 데이터베이스 해서 지금 프리프로세싱부터 해서 쭉 단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DB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3분 29초가 걸렸네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느린데 보통은 10분 내에 다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초기 지금 이제 마리아DB를 배포한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에 보게 되면 기존에는 소스가 하나였죠. 지금 마리아DB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리아DB 테스트 VM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현재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다. 10.3의 뭐 사이즈는 어떻고, 어떤 형태로 IP는 어떻고, 그리고 타임머신에 대한 SL에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DB에 대한 배포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은 포스트그레 SQL에 대한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DB를 배포한 것과 같이 포스트그레 SQL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메뉴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마리아DB는 이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소스를 선택 후 프로비저닝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데모이기 때문에 HA보다는 싱글 인스턴스 했습니다. 앞서 배포했던 창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PostgreSQL도 VM과 인스턴스를 동시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M 이름은 pg_test_VM, 클러스터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은 저장되어 있는 PostgreSQL의 10.4, 컴퓨터 프로파일도 가장 작은 거죠. 스몰, 원 CPU에 4기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파일도 postgre_network이라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SSH 키도 앞서 그 제너레이터 했던 그 RSA 키 값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인 인스턴스고요. 그 인스턴스 또한 PostgreSQL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g_test_ent, 포트 사이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고,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나중에 리스토어나 어떤 셧다운 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PostgreSQL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PostgreSQL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프리포스트에 대한 커맨드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머신에 대한 정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지금은 브론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뭔가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동일하게 API에 대한 데이터와 스크립트들을 다운 또는 이제
카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전을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PostgreSQL을 배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 리스트를, 프로세싱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배포하는데 약 한 14분 55초가 걸렸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가 데모했던 거는 MariaDB 인스턴스 하나와 그리고 PostgreSQL 인스턴스 하나. 총 소스는 2개가 추가가 돼서 이제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3개. 그래서 그 대시보드의 그 하단 소스 부분을 눌러주시면 현재 어떤 그 DB 인스턴스가 구성되어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냅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냅샷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MariaDB하고 PostgreSQL을 동시에 스냅샷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타임머신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타임머신을 보면은 MariaDB하고 PostgreSQL이 있고요. 먼저 MariaDB 스냅샷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찍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매뉴얼리하게 스냅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액션을 선택하시고 스냅샷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냅샷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MariaDB 테스트 언더바 스냅 1 이런 형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위에서 보듯이 지금 이 테스트 스냅 1번이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snapshot 현재 1% 해서 한 여러 가지 단계를 현재 스냅샷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PostgreSQL 스냅샷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뉴에 타임머신을 선택하고 그 안에 생성된 PostgreSQL VM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후 이제 현재 시간으로 스냅샷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버튼에 스냅샷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스냅샷 테스트 언더바 스냅 1 이런 형태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API 형태로 제공을. 그래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앞서 작업했던 MariaDB와 지금 PostgreSQL 지금 2개의 스냅샷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녹화 화면을 조금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2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면 다 끝났죠. 그래서 1분, 2분, 그러니까 2분 내에 보통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의 타임머신 메뉴를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먼저 PostgreSQL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타임머신의 타임테이블 형태로 해서 노란색 삼각형, 그러니까 매뉴얼하게 지금 스냅샷을 뜬 내용이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MariaDB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ariaDB도 그러니까 스냅샷을 SLA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뉴얼하게 스냅샷을 저희가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스냅샷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리스토어 부분인데
현재 지금 2.1 버전에서는 MariaDB PostgreSQL 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론은 보통은 개발이나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또는 어떤 프로젝트 때 이제 필요한 사항으로 이제 클론을 작업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타임머신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MariaDB의 클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론은 배포하는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MariaDB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reate Clone MariaDB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면 보이는 창이 어떤 VM 지금 배포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론을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 거냐, 그래서 스냅샷에 있는 형태로 만들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VM을 선택하는 것도 배포와 동일하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VM 네임도 내용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론 프로파일도 똑같죠. 앞서 배포했던 것과 네트워크 프로파일도 똑같고, 그리고 향후 CLI 형태로 이제 SSH 접속을 위한 키 설정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도 형태밖에 이제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론도 새로운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프로파일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론 형태가 바로 이제 배포하는 내용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ariaDB의 그 클론을 현재 상정하고 있고요.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제가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론 DB가 MariaDB와 그리고 PostgreSQL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시간도 보면 처음에 배포됐던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토어 부분입니다. 사실은 리스토어가 가장 쓰면 안 되겠죠. 리스토어는 사실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토어는 현재 저희가 MariaDB하고 PostgreSQL을 배포하고 샷을 만들고 클론을 만들었는데,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현재 MariaDB는 로드맵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예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먼저 MariaDB 저희가 생성한 것들로 보면 저 스냅샷으로 현재는 못 갑니다. 여기에 현재 기능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 로드맵에 잡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아마 추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ostgreSQL에 대한 리스토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에 PostgreSQL을 선택을 하시고 액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리스토어 소스 인스턴스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시점으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스텝이 많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뉴얼로 아까 찍어놨죠, 저희가. 그래서 글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또 볼딩 처리로 해서 이제 또 힌트가 아니라 아예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토어 자체는 기존에 있는 VM과 DB를 셧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으로 찍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셧다운하는 요소들을 보면 셧다운을 하고 그리고 다시
프리프로세싱과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관계상 제가 조금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토어가 약 77% 정도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토어만의 리스토어가 다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은 대시보드 메뉴에 프로파일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DB 엔진들이 있죠. 지금 저희가 뭐 마리아, MySQL, PostgreSQL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엔진들을 어떤 형태의 프로파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새로운 커스텀, 지금 마리아가 10.3인데 뭐 최근 버전이 뭐 10.5나 6으로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CentOS 기반의 10.3으로 저희가 프로파일을 빌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그런 VM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컴퓨트, 그러니까 DB 엔진이 설치가 되는 그런 VM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몰하고 아까 컴퓨팅 노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또한 지금 마리아DB 네트워크, 포스트그레스QL 언더바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현재 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고 또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들인데 일단 대표적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라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PostgreSQL도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도 이런 식으로 DB 엔진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배포 그리고 클론을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누타닉스 이라 소개와 데모를 마치겠으며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그 사회자분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Q&A 또는 이제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